신예원 기말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전 대본을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었다는 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때는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발표도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쓴 기말발표 원고들을 보면 저를 인정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깊게 스며들지 못하는 내가, 모두와 적당한 거리만을 유지하는 내가, 한 곳에만 머물지 못하는 나한테 강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박은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완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박이었고, 그것은 제가 직접 만든 이유를 붙이기 위한 강박이었습니다. 또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강박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나를 연기하느라 불편함을 느꼈고, 내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좀 더 따뜻하고 인감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생각해도 왜 내가 가면을 쓰는지, 진짜 나는 뭔지 더 깊게 들어가려 해도 제자리였습니다. 3일 동안 아무리 고민해봐도 진전이 되지 않았고, 저는 이런 이유를 과거에서도 찾으려 해봤습니다. 또한 어미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쌤이 전 원고지를 보고 던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쌤과 계속 얘기를 하던 중 쌤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너가 그런 사람인 거 아니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섞여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쭉 외면했고 인정하기 싫었던 내가 보였습니다.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한 가면이 진짜 나였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마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나였습니다. 나는 인감이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고,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 놓고 진짜 나를 계속 부정해왔습니다. 솔직히 엄미쌤과 얘기한 것이 후회도 되었습니다.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는, 몰라도 됐던 진짜 나를 알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몰랐다면 내가 좀 더 따뜻하고 인감이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며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미쌤이 뼈맞을 각오하고 오라 했지만 진짜 나를 마주했을 때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훨씬 컸습니다. 왠지 비탄 안 드는 사막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하려 했던 내 모습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무게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내 관계들에 무심했습니다. 18년을 같이 보낸 저랑 제일 가까운 존재인 동환이한테도 난 너를 많이 의지했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준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벽을 친다 생각했지만 그 벽까지가 딱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었고 못쓸 짓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희망 고문을 해서라도 내 곁에 남아줬으면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잘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좀 더 정이 많고 따뜻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 어쩌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압박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내 마음에 온도차가 느껴지면 자꾸만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이 나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더 들여봐야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도 내 모습이고 영원히까지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또 내 모습을 끝없이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보단 받아들이는 게 낫겠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바뀔 것입니다. 수동적인 관계들에서 조금은 적극적이게 받기만 하기보단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 사람을 좀 더 의지하고 옆에서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이것은 지금의 내가 싫어서 부정하고 싶은 것보단 더 성장하고 싶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에 대해 성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어쩌면 제 무의식이 이런 나를 바꾸고 싶다고 잘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1년 안에 또 어쩌면 평생 풀어가야 할 과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보았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일 전까지는 나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글을 쓴 뒤에는 내가 대부분 가슴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꽤나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었는데 점점 무뎌졌거나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관계에서나 나에 대한 부분에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상황에서든 대부분 머리로만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때로는 무심하게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이런 저를 놓아보려 합니다. 물론 가슴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의 끈을 놓은 제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마 감정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 기복이 아닌 제 감정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1년은 머리에 스위치를 꺼두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 좀 더 귀를 올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야. 발표 잘 들었고요. 논문 발표를 도와주고 쉬는 기간 동안 예원이가 계속 기말 발표 준비를 한다고 태연이랑 막 전화하는데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나름 고민이랍시고 고민 털어놓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영상통화를 해도 얼굴 안 비추고 그래서 이게 뭘 준비하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 제가 카페에 혹시 올렸나 해서 카페에 가서 글을 먼저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는 동안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원이가 들어오고 나서 예원이의 그런 얇고 넓은 친화력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14기랑 그렇게 많이 친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러기도 그렇고 어떤 몇몇하고만 되게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 모든 사람과 이렇게 넓게 지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원이가 15기나 16기와 남녀 구분 없이 팬들도 상관없이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입학을 했을 때 난 저 쌍둥이와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원이가 어떤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나 피드를 제가 계속 깨부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좀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왜 내 마음을 받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어쩌면 예원이를 좀 속상하게 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근데 예원이가 가면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예원이 저에게 그걸 자기의 모습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서 미안해 이렇다기보다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만 벽을 치는 게 아니구나. 예원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까지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안심이 됐던 것 같아서 그리고 예원이가 평소에 그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가끔씩 편지를 써주거나 야, 언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 크게 다가와요. 오히려 조용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래서 고맙고 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발표 잘 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이 언제든지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또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살짜리 아이 대하는 거랑 어른 대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그게 꼭 다르다고 틀린 사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물론 그것들이 있는 와중에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꼭 그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본 신예원은 신동환도 마찬가지고 둘 다 거짓말 진짜 못하거든요. 막 하면 좀 부끄럽거나 그러면 바로 얼굴 빨개지고 온몸 다 빨개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웃고 그러는데, 스스로를 거짓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발표 어쨌든 저런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한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찾아가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여기에도 저기에도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예원이의 이번방 프렌드 룸메이트로서 뭐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를 들었고요. 예원이가 본인은 되게 이성적이고 생각보다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보는 신예원은 항상 따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아프고 일단 예원이가 모두와 그냥 얇고 넓게 친해지는 거를 뭐 지향한다고 했었나요? 지향? 맞게 들은 거 맞나요, 제가? 네,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네? 네. 아니 뭐 누군가랑 좁고 깊게 사귄다고 해서 그게 꼭 막 따뜻하고 막 정이 넘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막 예원이가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여러 사람들이랑 친해질 생각도 안 했겠죠. 그래서 뭐 저도 약간 사실 좁고 깊은 관계보다는 넓고 얕은 관계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가끔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원이는 절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혜연이? 저 그저께 예원이 저 사실을 깨닫고 같이 새벽에 돌아가는 도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된 나를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싫어할 거냐면서 물어보고 제가 그럼 진짜 싫어해봐?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예원이는 냉정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런 타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예원이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던가, 물론 예원이가 생각하기에는 예원이가 이만큼이 요건데 자신이 요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다르니까 예원이가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도 조금만 줘도 우리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고마워요. 고은이? 기사에 제가 침대 위에 있어 예원이가 갑자기 막 달려오거나 이렇게 같이 침대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왠지 그럴 때마다 살짝 느낀 게 예원이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것 같기도 했었고 뭔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더 인간적이라 느껴지고 그런 예원이가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되게 좋고 아까 발표가 너무 떨린다면서 앞에 코멘트도 못 해주고 해가지고 저는 꼭 코멘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발표 잘 들었어요. 진학생? 예, 17기들 발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원이 발표도 굉장히 놀랍네요. 이런 얘기를 2학년 단합이 대단합니다. 질문 2개랑 코멘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쨌든 발표가 내가 좀 변화를 모색하겠다, 새롭게 좀 살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정신 좀 딱 놓고 감성적으로 살겠다 이거잖아요. 변화를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해야 할 것. 예. 포기해야 할 거는 약간 잠시만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얼굴을 그렇게 가리게 약간 신비주의가 있어. 주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꼭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잠깐만요. 그럼 다른 질문 먼저 해주세요. 네네. 두 번째 질문은 변화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면 내가 감수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에 쓴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제가 생각보다 되게 계획적이거든요. 설계적이라 해야 되나? 뭐 사람을 만날 때나 그럴 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뭐 감정이나 그런 거를 좀 숨기거나 어쩌면 묻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있는다면 모두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바뀐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계획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코멘트는 뭐냐면 그 이제 내가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난 뭐가 싫지? 난 이런 모습이 어떤 게 싫지?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탐구하는 이런 선배들이 많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수도하듯이 돌방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계속 방에다 혼자 앉아서 나는 누굴까?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혼자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신혜원이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 코멘트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또 다른 나거든요. 여기 그런 도반들이 많단 말이죠. 자기 발견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여기서 옆에 친구들하고 자꾸 이런 관계망을 이용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자 골방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그럴까봐 걱정스러워서 자꾸 골방에 들어가면 염세적이거든요. 난 누군가 여기 어딘가 나는 이상한가 봐 이렇게 될까 이럴 되는 경우가 많이 봐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사연이요? 예원이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 그렇게 발표 한 5번, 4번 뒤집은 것 같은데 발표하니까 기분이 어떤지 일단 궁금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일단 되게 전에 발표한 친구들은 어떤 코멘트를 할지 더 정리가 되어서 되게 말하기 좋았는데 되게 지금 되게 하나 정리가 안 되고 두서없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저번에 예원이가 저와 필요하다고 너가 필요해 이러면서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엉 울고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일단 예원이가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예원이 이성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되게 부러웠고 닮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이제 되게 서운하다 약간 밉다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원이한테 항상 왠지 모를 되게 다가가지 못할 여기까지만 이런 게 순간순간 느껴져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되게 혼란이 많았는데 예원이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놀라웠고 이제 예원이가 그 뒤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되게 치대고 은근히 그런 거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애교 부리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
예원이가 이 발표를 함으로써 너무 바뀌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이제 좀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문과 코멘트 있나요? 없으면 부모님 코멘트 드릴게요. 요리 발표 잘 들었고요. 중간중간 전화 통화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 싶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예원이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원이 자체가 상당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해 주잖아요.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원아 수고 많이 했다. 사랑한다. 여원이 소감 듣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발표한 17기들 수고 많았고 남은 18기들 화이팅. 아니 저기 누가 나무를 베고 있잖아. 우리 교목이 낭나무를. 이봐요. 무슨 일이요? 나무를 여기서 베시면 어떡해요. 당신 이름 뭐야? 내 이름 유웅재라고 합니다. 18기 유형제 기말 발표